네, 앞서 전해드린 소식들처럼 15일은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는데요.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이상호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 70주년입니다. 6.25 전쟁에서 판세를 뒤집은 작전인데요. 전쟁사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군의 모든 역량이 낙동강 전선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에 대한 방어 능력은 극히 미약해서 북한의 증원 또한 기대될 수 없으리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돼서 낙동강 전선의 적군을 급속히 와해시켰고 서울을 탈환함으로써 여타 부대들의 공격이 수반됐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전에 의해서 인천의 항만시설과 서울에 이르는 제반 병참시설이 북진 작전을 위해 이용 가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은 전세를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점과 북진 정책을 통해 북한으로의 반격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됐습니까? 네, 그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 해병사단은 9월 16일 인천시가지 소탕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로의 진출 시 후방 지역을 안전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네. 인천 지역의 소탕 작전은 미미한 피해를 입고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김포 비행장의 조기 확보였는데요. 김포 비행장은 한강 이북으로의 작전 수행을 위한 교두보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네. 이후 미 해병대가 김포 비행장과 경인국도로 진출하고 소사 동쪽의 원미선을 탈환해서 인천 지역을 완전히 수복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미 제10군단은 작전명령 제1호를 통해서 해병사단으로 하여금 서울시가지를 탈환하기 위한 9월 20일 한강도하작전을 감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이런 작전들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인천 상륙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빠른 실행 계획의 수립과 보급, 그리고 병력 배치를 포함한 완벽한 사전 준비, 여기에 작전을 지휘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네네. 1950년 6월 29일 서울이 함락되고 북한군의 진격이 가속화되자 한강 방어선을 시찰한 메가더는 사단 규모의 병력에 의한 상륙을 감행해서 전쟁을 승리로 종결하는 작전을 세웠죠. 해수작전으로 적이 후방에 우회해서 보급 병창선을 공격하는 일종의 섬 건너뛰기 작전은 메가더가 즐겨 사용하는 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 인천 상륙작전의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령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제8군 사령부 자리에 극동군 주일 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사령관에 웨이블 장군을 임명을 하는데요. 그리고 27일 미 극동공군과 극동해군을 유엔군 사령부의 예하기구로 통합을 해서 유엔군 총사령관의 지하에 뒀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예비작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비작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천 상륙작전은 8월 12일에 계획이 되었고 약 한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9월 15일에 전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네.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면사가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 준비를 위한 예비 계획인 2D 잭슨 작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8미도 정보작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8미도 정보작전은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G2에 의해서 준비됐고 미국의 8미도 정보작전의 책임자는 클라크 해군대였습니다. 클라크 첩보대는 9월 1일 영흥도 근해로 진입해서 이곳에 상륙을 했는데요. 네. 이곳에서 청년단을 조직을 하고 이들을 편성해서 경계 근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병력 상황 등의 정보를 탐지를 했습니다. 이 클라크 첩보대가 매일 밤 메가더 사령부에 이 내용을 보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작전 당일인 9월 14일이 되자 클라크 정보 첩보대는 명령대로 8미도에 상륙을 해서 지정된 시간에
등대에 점화했고 네. 이를 발판으로 해서 유엔 연합군의 함대가 그 비어수로를 통해서 상륙 작전을 개시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건 기습 작전이 아니었다라는 평가절하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사전 인지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이 작전이 완전한 기습과 성공이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평가가 내려졌는데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이미 1950년 8월 21일 한국군과 미군의 인천 지역 상륙 기도에 대해 인지를 하고 해안 상륙에 대비한 명령을 하달, 그리고 8월 28일 김일성의 명령으로 인천 지구에 대한 방어 작전이 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 외에도 최근에는 미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가 이를 정확히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미군의 상륙 작전을 알았다면 네. 인천 상륙 작전 시 인천 앞바다에 부설된 기뢰의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연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은 밝히되 전쟁사에 대한 가치와 기록은 별개의 문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이상호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